안녕하세요. 저희가 대충 공부하는 채널인데 너무 빡세게 공부만 한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머리를 좀 식힐 겸 제가 미국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저의 짤막한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3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이 그냥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쭉 해왔던 토종 한국인입니다. 그냥 뭐 조금 특별한 게 있다면 부모님이 교육에 많이 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못 보면 혼나고, 뭐 가끔 가다 담임 선생님들이 뭐 모의고사 그 성적표에다가 뭐 부모님, 특히 뭐 아버님 사인 받아와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버님한테 가져가면은 아빠가 막 다 찢어버리고, 약간 이런 가정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서 지내다가요, 2009년에 수능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 본 줄 알았는데 역시 그 모의고사 점수랑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점수를 받게 됐죠. 근데 이제 수능 점수가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수능 점수가 나올 때까지는 제가 뭘 하고 다니든지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저를 그냥 완전 자유분방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엄청 좋았죠. 왜냐면 항상 제가 그 수능이 끝나는 날부터 제가 자유가 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형도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능 결과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가채점을 하니까 당일날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점수는 아는데 뭐 등급은 모르는 약간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이제 결과가 한 달 후에 나왔는데 보니까 역시 안 좋은 거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저한테 세 가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재수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군대를 가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제안이, 이제 뭐 부모님이 아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뭐 영어라도 배우면서 어학연수 받아봐라 라는 이제 말이었는데, 제가 평생을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살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가볼래? 라는 그런 제안을 들으니까 조금 훅 들어왔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본다고 했죠. 그래서 뭐 고민을 해본다는 핑계를 대고 이제 놀고 있다가 이제 잠시 책상에 앉아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안에 내가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안들을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 제안에 뭐 재수를 해라. 그 제안을 받으면 내가 지금 여태까지 고3 때까지 고3이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뭐 어쨌든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힘들게 지긋지긋하게 했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시작해가지고 1년 더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거는 또 싫었고요. 두 번째로 뭐 군대를 가라. 그럼 군대를 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막 나는 고삐 풀린 그 말처럼 이제 막 놀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이 자유를 만끽하기도 전에 뭔가 끌려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간다고 해서 뭐 다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전역을 하고 다시 오면은 결국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또 수능을 봐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것도 왠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은 어떤가? 미국을 가라. 물론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조금 좀 떨렸던 것 뿐인데, 또 생각을 해보고 한번 조금 알아보니까 미국은 학기가 8월 달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끝나고 결과가 나온 게 거의 1월인가 2월이었는데 8월 달까지면은 뭐 놀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전 더 놀고 싶어가지고 미국 간다고 그냥 대충 얼마 버렸죠. 그 당시에 정말 운이 좋게도 차가 한 대 집에 있었는데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부모님 차가 있고 형 차가 있었는데, 형이 뭐 저 일하는 것 때문에 잠깐 외국에 나가는 바람에 그 차가 이제 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20살이 됐겠다 해서 바로 면허를 따가지고 이제 그 차까지 타고 다니면서 기동력까지 생겨가지고 더 재밌게 멀리 멀리 나가면서 더 여행도 많이 하고 재밌게 놀았죠. 놀다 보니까 이제 한 6월이 됐어요. 이제 8월에 가야 되니까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슬슬 미국을 가야 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와서 뭐 재수를 하겠다, 군대를 가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가는 뭐 부모님 상당히 노하실 것 같았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조금 그래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런 온라인 영어 랜덤 채팅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채팅 문화가 많이 발달 안 돼 있어가지고, 요즘은 뭐 헬로우 턱인가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잘 돼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은 그 어떤 구글에, 그때 어떻게 그게 운영이 됐냐면, 구글에다가 그 온라인 채팅인가 그거를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일회용 사이트 같은 게 나왔었어요. 그럼 거기 이제 들어가면은 알아서 내가 어떤 채팅방에 입장이 되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랜덤하게 계속 막 들어오는 건데, 이제 1대1로 대화가 이제 걸리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어떤 사람이냐, 이름은 뭐냐,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하다가
이렇게 너무 일회용으로만 만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때 MSN이라는 어떤 그 채팅할 수 있는 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버디버디나 뭐 네이트온, 드림이즈진이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MSN이라는 프로그램이 미국 애들이나 유럽 애들이 되게 많이 하는 그러니까 영어권 국가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그 랜덤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의 MSN 계정을 물어봐가지고 이제 MSN에 한 명 한 명 제가 추가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난 친구들이 이제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랑 되게 오랫동안 이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영어를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제 MSN에 그 당시에 영상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채팅을 하다 보니까 노트북에 또 카메라도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보면서 영상 채팅을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그냥 나는 채팅으로 말하면 그 친구는 이제 영어로 대답해주고 그럼 나는 이제 또 그걸 또 알아들으면 혹은 못 알아들으면 또 물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타이핑하고 그 친구는 계속 말해주고 영상이 켜져 있는 상태를 그러니까 조금 웃겼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를 사귀고 영어도 많이 늘게 됐어요. 실제로 그 친구가 제가 간 미국의 옆 동네에 살아가지고 거기 실제로 가서 만나기도 했어요. 근데 뭐 옆 동네는 아니고 차로 한 1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뭐 무튼 그렇게 6월에 해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영어를 그렇게 친구랑 매일 하니까 영어가 이제 좀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월이 돼가지고 제가 미국에 가게 되었죠. 평생 살던 이제 한국을 떠나려니까 기분이 싱숭생숭한데 또 미국을 간다는 또 그 기대가 부푼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딱 미국에 갔는데 그 부모님이 아시던 교수님이 계신 그 미국이 완전 논밭인 그런 시골 동네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드트립 있잖아요. 막 차 타고 막 거의 그 막 횡단하는 거. 그런데 가면은 이제 옆에 쫙 보면은 막 옥수수밭밖에 없고 막 완전 논밭인 데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데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옆에 논밭 있죠. 그 논밭 가운데 한가운데 제가 띡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학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었죠. 저는 뭐 거의 제 인생을 거의 다 뭐 서울에서 살았는데 교수님 만나가지고 교수님만 인사드리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제가 좀 빨리 갔거든요. 8월 중순에 이제 학기가 시작하는데 거의 8월 초 거의 한 8월 10일인가 거의 그쯤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거기 이제 교수님도 좀 도와주면서 학교 구경도 좀 하고 그러고 한 2주 정도 같이 지내다가 이제 학교에서 OT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너무 개념이 없는 게 OT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뭐 어쨌든 OT를 한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OT 끝나고 나서 무슨 기숙사 투어 같은 걸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다 데리고 가는데 저도 이게 OT 일부분인가 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기숙사 투어가 아니고 학생들이 미국에 오기 전에 기숙사를 먼저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자기들이 신청했던 기숙사 구경할 겸 집 넣으러 가는 거였죠.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솔직히 말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맨날 술만 먹고 놀다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진짜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또 갔더니 물론 저 같은 애가 한두 명은 아니죠. 근데 또 학교에서도 저 같은 애들을 대비해서 기숙사 방을 엑스트라로 이렇게 놔둬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방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만난 제 친구가 네덜란드였어요. 그 친구 역시 이제 기숙사 신청도 안 하고 그냥 왔다가 이제 저기 방에 들어가서 저랑 같이 이제 룸메이트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가 영어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축구도 하면서 유럽인 친구들과 같이 이제 축구도 많이 하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죠.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그 친구들은 다 이제 축구가 끝나면은 뭐 맥주 한 잔 마시러 가는데 미국은 만 21살이 되어야만 그 술을 마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먹고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 술집에 들어가면은 어디를 가나 미국은 아이디를 항상 검사해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항상 검사하는데 만 20살이 안 되면은 못 먹는 거죠. 근데 제가 20살 때 미국에 갔기 때문에 저는 만 19살이었거든요.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니죠. 나는 술 마시면서 영어 배우면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는 하우스 파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1, 2학년들은 거기가 나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술을 못 마시니까 3, 4학년 애들이 이제 막 술을 사가지고 그걸 자기들 사는 집에 가져와가지고 다 같이 막 모여가지고 노래 켜놓고 막 술 먹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영어를 좀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하우스 파티에 친구를 통해서 초대를 받았는데 가니까 이제 뭐 그 있잖아요.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하우스 파티 엄청 재밌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하우스 파티 처음 가시면은 엄청 놀라십니다. 진짜 완전 딴판이거든요. 한국은 약간 다 같이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술 먹으면서 술 게임도 하고 그리고 얘기도 같이 이렇게 항상 쉐어하는 그런 문화인데 미국은 완전 개인주의. 그러니까 개인주의라기보다는 완전 따로따로 그룹별로 지어가지고 어떤 애들은 그냥 그 맥주병 들고 그 영화를 보고 뭐 어떤 애들은 저기 방에 들어가서 막 보드 게임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어떤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 이제 그 부엌에 가가지고 부엌에서 이제 다 같이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맥주 먹으면서 이렇게 한 5명 정도가 6명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맥주 마시면서 영화 보기 싫고 어차피 영화 못 알아듣고 보드 게임 뭐 말을 못하니까 당연히 못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부엌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이제 갔죠. 근데 이제 사실 거기 파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백인이었고 제가 이제 거의 최초의 동양인이었던 것 같고 저 자체도 신기했지만 물론 신기해야 하면 다행인데 조금 안 좋게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그러니까 조금 무시해하는 그런 표정도 저한테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재밌게 해줘야겠다 애들한테 좀 내가 좀 관심을 딱 큰 강한 인상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그 부엌에 갔댔잖아요. 그 부엌에 갔을 때 그 친구네 집에 술이 온갖 종류의 술이 다 있었거든요. 이제 하드 리커라고 해가지고 그 독주라고 하죠. 뭐 위스키나 보드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쫙 깔려 있었는데 뭐 맥주 이런 건 없었고 그런 게 쫙 깔려 있었는데 얘네들이 뭐 소주 잔을 원샷 하진 않지만 샷잔이라고 있어요. 얘네들도 위스키나 뭐 이런 것을 샷으로 먹을 때가 있어서 그 샷잔을 애들한테 한 명씩 다 돌려가지고 나는 사우스 코리안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술 먹으면서 즐긴다 한번 해볼래 했더니 애들이 처음에는 약간 이 뭐하느냐 뭐 처음 와가지고 술만 먹으려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말 잘못했나 했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다 같이 그 다여섯 명에서 이렇게 술 한 잔씩 돌아가면서 원샷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막 취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막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무리 뭐 여기 저기 뭐야 영화 보던 사람들이랑 보드 게임 하던 애들이 이제 우리가 막 시끄러워지고 재밌어지니까 애들이 막 다 와가지고 이제 거기 합류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막 원샷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았죠. 근데 계속 놀다가 이제 취해가지고 그 집주인이 이제 싱크대에 오바이트를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막 뒷수습하고 이제 저도 막 취해가지고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차로 데려다 줬는데 집에 가서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이게. 근데 뭐 미안한 것도 미안한 건데 너무 부끄러운 거죠. 왜냐면 어제 거기 완전 다 백인 밭에 내가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여기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학교에서 만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금요일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니까 갑자기 그 집주인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나 그 한국 코리안 스타일 마음에 들었다고. 그래서 내 친구들도 너가 와줬으면 좋겠대. 한번 올래? 그래서 이제 또 갔죠. 가가지고 또 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친해지고 사람들이랑도 이제 그때 이제 그 하우스에서 친해진 사람들 뭐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하우스 파티를 계기로 이제 제가 조금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조금 지장이 없이 조금 재밌게 그리고 영어도 거기서 많이 배우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네요. 그냥 별 얘기 아니었는데 그냥 옛날 얘기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취해가지고 재밌게는 잘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릿속에 옛날 얘기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챕터가 끝날 때마다 좀 재미있는 제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저도 20살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9년 정도를 살면서 저 나름대로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토리가 조금 있거든요. 뭐 그렇게 막 대단한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미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기사 시험 제가 채널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사 시험 가지고 어떻게 뭐 합격을 해서 저 어떻게 취직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까지도 제가 나중에 이렇게 챕터가 끝날 때마다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그냥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지금 100명이 넘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역시 우리 강의하던 대로 다음 영상부터는 동력학으로 시작해서 동력학과 재료역학 이렇게 두 가지 영상을 업로드 할 거니까요. 재밌게 또 한번 공부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저희는 대충 공부하는 채널이니까 너무 공부한다는 그런 빡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편하게 받아들이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